여러분, 혹시 요즘 몸 어딘가가 이유 없이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팔이나 다리, 두피 혹은 가슴 한쪽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려움이 자꾸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졌나 보다. 세제를 바꿔서 그런가? 요즘 환절기라 그런가 보지.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조금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넘기신 그 사소한 가려움이 사실은 암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종양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암은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너무 작고 너무 사소해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립니다. 특히 가려움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려움을 피부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고를 바르고 보습제를 바르고 심지어는 그냥 긁으면서 참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몇 달, 몇 년이 지나 뒤늦게 검사를 받고 나서야 그때 그게 암의 시작이었구나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가려움이라는 작은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반드시 의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과 그로 인해 깨달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무심히 넘기신다면 여러분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가려움, 그 사소한 신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암은 결코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갑자기 암이 생겼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시지만 사실 암은 우리 몸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납니다. 그 과정에서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 빨간 경고등이 켜지듯이 우리 몸도 작은 경고등을 켜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가 너무 사소하고 너무 흔해서 무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려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가려움과 암성 가려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5가지 특징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깊이입니다. 일반적인 가려움은 피부 겉에서 긁히는 느낌이 납니다. 건조하거나 벌레에 물리면 피부 표면이 따갑고 거칠어지면서 가려움이 생기죠. 하지만 암성 가려움은 다릅니다. 피부 겉이 아니라 안쪽 깊은 곳에서 긁히는 듯한 묘한 느낌이 납니다. 마치 손이 닿지 않는 속에서 무언가 긁고 있는 것 같은 둔한 가려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지속성입니다. 일반적인 가려움은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정도면 호전됩니다. 보습제를 바르거나 연고를 쓰면 차도가 보이죠. 하지만 암성 가려움은 다릅니다. 3주 이상, 어떤 경우에는 몇 달 동안 같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가렵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시간성입니다. 특히 낮보다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더 심해집니다. 밤에 누워있으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염증 물질이 더 많이 작용하면서 가려움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성 가려움 환자분들은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반응성입니다. 보습제, 연고, 가려움 완화, 크림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잠깐 시원해지는 듯 하다가도 금세 다시 가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려움은 피부 겉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국소성, 즉 특정 부위에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알레르기나 피부염은 넓게 퍼집니다. 하지만 암성 가려움은 특정 부위, 예를 들어 종아리 한쪽, 등 한가운데, 머리 뒤쪽, 가슴 한쪽처럼 아주 제한된 부위에서만 나타납니다. 이 5가지 특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국제종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체 암 환자의 약 30%가 진단 전에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45%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4명은 암이 발견되기 전에 가려움부터 느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대수롭지 않겠지. 하지만 그 작은 가려움이 사실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황금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와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은 결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기 전 이미 몸은 작은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인 불명의 가려움입니다. 세계 종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암 환자의 약 30%가 진단 전에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증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3명 중 1명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차이입니다. 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무려 45%까지 올라갑니다. 즉 10명 중 4명에서 5명이 다른 어떤 증상보다 먼저 가려움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간 3만 명의 암 환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암 환자의 32%가 암 발견 6개월 전부터 이상한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림프종, 췌장암, 백혈병 환자에서 그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췌장암 환자의 약 18%가 진단 전 최소 3개월 이상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증을 호소했고 림프종 환자의 경우는 그 비율이 25%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단순 피부 증상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암의 초기 경고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들을 자주 마주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피가 가려워서 샴푸를 여러 번 바꿨던 7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피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혈액 검사를 해보니 백혈병 초기 단계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밤마다 종아리가 가려워서 잠을 설쳤는데 그분은 림프종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려움이라는 증상은 사실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려움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모든 가려움이 암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건조한 피부 알레르기,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가려움은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고 특정 부위에 집중되며 연고에도 낫지 않고 밤에 더 심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암은 조기 발견이 생사를 가른다. 그리고 이 조기 발견의 열쇠가 때로는 바로 그 사소한 가려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75세 박영수 어르신은 약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종아리 가려움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를 바꾸고 이불도 바꾸고 심지어는 잠옷까지 바꿔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려움은 종아리 앞쪽에서만 나타났습니다. 다른 부위는 멀쩡했는데 꼭 그 부위만 간질간질했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다 보니 결국 수면의 질이 무너졌고 피로가 쌓여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림프종 초기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림프종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림프계에 생기는 암입니다. 림프절, 림프관, 그리고 면역세포가 종양으로 인해 변질되면 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때 림프계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집니다. 특히 인터루킨이나 히스타민 유사 물질이 종아리 주변 말초 신경을 자극해 지속적인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일반적인 알레르기성 가려움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금세 완화됩니다. 하지만 림프종으로 인한 가려움은 전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시토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이 원인이라 흔히 사용하는 약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약을 먹어도 연고를 발라도 전혀 낫지 않는다라고 소하시곤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종아리의 특정 부위가 계속 가려워서 피부과를 찾으셨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단순 피부염일 것이라며 연고를 처방했지만 몇 주가 지나도 호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되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부과 연고를 한 달 넘게 발라도 전혀 낫지 않길래 혹시나 해서 큰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더군요. 만약 계속 그냥 참고 넘겼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종아리 가려움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 이상 지속되고 밤마다 심해지며 특정 부위에만 나타나고 연고에도 낫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림프종은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발견되면 치료 과정이 길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왜 요즘 유독 종아리만 가렵지? 밤마다 종아리 때문에 잠이 깨네? 라고 느끼신다면 절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가려움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머리 두피의 가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가 가렵다는 건 누구나 흔히 겪는 일입니다. 비듬이 많아서 샴푸가 맞지 않아서 혹은 계절적으로 건조해서 가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충격적으로 느낀 사실 하나는 머리 두피의 국소적인 가려움이 사실은 혈액암, 특히 백혈병의 첫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최기남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인가 귀 뒤쪽 머리만 계속 가려웠습니다. 머리 전체가 아니라 꼭 한쪽 귀 뒤 손바닥만 한 작은 부위만 간질거렸습니다. 그래서 샴푸를 바꿔보고 린스를 바꿔보고 심지어는 두피 전용 로션까지 써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곤함과 어지럼증까지 겹쳐 큰 병원을 찾으셨고 정밀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병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머리만 좀 가려운 거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게 제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던 신호였더군요. 여러분, 백혈병은 혈액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암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혈액세포는 줄어들고 비정상 세포가 염증 물질을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특히 종양괴사인자, 인터루킨,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물질이 두피의 감각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그 결과 국소적인 가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피는 감각신경이 매우 발달한 부위입니다. 조금만 자극이 생겨도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백혈병 환자들은 종종 두피 가려움을 가장 먼저 경험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가려움은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나 연고로는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피부가 아니라 혈액 속의 비정상 세포와 염증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백혈병 세포 자체가 특정 화학 신호를 방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화학 신호가 두피의 비만 세포 마스트 세포를 자극하여 지속적인 가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앞으로 백혈병 조기 진단의 새로운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분은 두피가 너무 가려워서 매일 머리를 2번, 3번 감으셨습니다. 샴푸가 문제인 것 같아서 수입 제품까지 써봤는데도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결국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분의 첫 증상이 단순한 두피 가려움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머리 가려움이 무조건 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부위만 계속 가렵고 3주 이상 지속되며 샴푸를 바꿔도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피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백혈병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과가 크지만 증상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왜 요즘 귀 뒤쪽만 가려운 걸까? 머리 한쪽이 계속 간질거려서 미칠 것 같다. 라고 느끼신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두피 가려움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절박한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가슴과 유방 부위의 가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가 간질거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옷이 답답해서 그런가? 브래지어 와이어가 눌려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 호르몬 변화 때문인가 보다. 하지만 이 단순한 가려움 뒤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유방암, 특히 염증성 유방암입니다. 국제유방암 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염증성 유방암 환자의 70%가 첫 증상으로 가려움을 경험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침윤성 유방암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유방암 환자 중 초기 가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즉, 염증성 유방암은 덩어리나 통증보다 가려움으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이승 어르신은 오른쪽 가슴 아래쪽이 자꾸 간질거려서 속옷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브래지어를 여러 번 바꿔보고 심지어 와이어가 없는 제품도 사용했지만 가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겉에서 긁히는 느낌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드럽게 긁히는 것 같았어요. 몇 달 뒤 그 부위에 피부가 두꺼워지고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결과는 염증성 유방암이었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일반 유방암과 달리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암세포가 림프관을 막으면서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나타나는 첫 증상이 바로 가려움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암세포가 분비하는 혈관 내피 성장인자라는 물질이 림프관을 막고 이로 인해 생긴 부종과 염증이 피부신경을 자극하여 가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남성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약 1%를 차지하지만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유방암 환자의 약 40%가 초기 증상으로 가슴 부위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72세 정호진 어르신도 왼쪽 가슴 유두 근처가 간질거리고 때로는 욱신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남성 유방암 초기로 진단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수술과 치료를 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이나 유방 주변의 가려움이 무조건 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속옷 문제, 피부 건조 호르몬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쪽 가슴만 계속 가렵다. 3주 이상 지속된다.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오렌지 껍질 같은 모양으로 변한다. 연고나 보습제로 전혀 낫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유방암은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90%에 달합니다. 하지만 염증성 유방암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예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가슴 가려움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신호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부위는 조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항문과 생식기 주변의 가려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가 가려울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치질 때문이겠지. 위생 문제 아닐까?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라 그런가 보다. 물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항문과 생식기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사실은 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장학문학회 연구에 따르면 항문암 환자의 60%가 진단 전 1년 이내에 원인 불명의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와 관련된 항문암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75%까지 올라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6세 장철수 어르신은 거의 1년 동안 항문 주위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치질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약을 바르고 식이섬유도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더욱 심해져서 수면까지 방해받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고 그 결과는 항문 깊숙한 곳의 종양, 즉 항문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음부암 환자의 약 50%가 초기 증상으로 지속적인 가려움을 호소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서는 그 비율이 60%까지 올라갑니다. 68세 김영희 어르신은 생식기 부위의 한쪽만 계속 가려워서 처음에는 폐경 후 호르몬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밤마다 더 심해졌습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병원 방문을 미루셨지만 결국 산부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저남성 병변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하여 큰 수술로 이어지지 않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문이나 생식기 가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이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한쪽 부위만 계속 가렵다. 3주 이상 지속된다. 연고를 발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밤에 더 심해진다. 통증은 없지만 은근히 따갑거나 불편하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단순 치질이나 피부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항문암이나 외음부암도 조기 발견 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발견이 늦어지면 수술 범위가 커지고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옵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십시오. 건강 앞에서는 체면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요즘 항문 주변이 계속 가려운데 치질인가 싶어 그냥 참고 있다. 혹은 폐경 이후부터 자꾸 한쪽만 가려운데 병원 가기가 꺼려진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검진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가려움이 여러분께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흔히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겠지 혹은 나이가 들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크림을 바르고 발보습제를 바르면 일시적으로 나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단순한 손발 가려움이 사실은 내장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종양학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진행성 내장암 환자의 약 20%가 손발끝 신경병증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이 바로 가려움입니다. 특히 폐암, 위암, 대장암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오연달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인가 양쪽 손바닥이 계속 간질거렸습니다. 핸드크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발랐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침이 심해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이미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부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손바닥 가려움이 제 몸이 보낸 마지막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손발 가려움이 내장암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종양성 말초신경증 때문입니다. 암이 진행되면 종양세포에서 다양한 독성 물질들이 혈액으로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이 손발 끝의 미세한 말초신경을 손상시키면서 가려움이나 저림, 찌릿찌릿한 감각을 일으킵니다. 특히 폐암에서는 부신경절 호르몬, 위암에서는 신경성장 억제 물질, 대장암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이 분비되어 손발의 신경섬유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분은 발바닥이 너무 간질거려서 밤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좀이나 단순 피부병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바르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검사에서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바닥 가려움이 단순 증상일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몸이 보내던 비상신호였더군요. 여러분, 손발의 가려움은 흔히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특징이 있다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이유 없이 3주 이상 가렵다. 크림이나 연고를 발라도 전혀 낫지 않는다. 밤에 더 심해지고 수면을 방해한다. 가려움과 함께 손발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하다. 최근 기침, 소화불량, 체중 감소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이 단계에 접어들면 예후가 나빠집니다. 따라서 손발의 가려움 같은 작은 신호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손발이 유독 가려워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겠지라고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불편함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몸의 6가지 부위에서 나타나는 위험한 가려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종아리 등 가운데, 두피, 가슴과 유방, 항문과 생식기, 그리고 손발. 이 부위들의 지속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은 암의 초기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점검법과 앞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 그리고 제가 꼭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가 점검법. 암과 관련된 위험한 가려움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5가지 점검법이라고 부릅니다. 3주 법칙. 어떤 부위든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조기 진단의 기준으로 권고하는 시간입니다. 크림 테스트 보습제나 연고를 일주일 이상 사용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다면 단순 피부 문제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동반 증상 확인. 가려움과 함께 체중 감소, 이유 없는 피로, 밤에 흘리는 식은땀, 미열, 소화불량, 기침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패턴 관찰. 낮보다 밤에 심해지고 특정 부위에만 집중되며 피부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긁히는 느낌이 든다면 암성 가려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력 점검. 가족 중에 암 병력이 있다면 위험은 일반인보다 23배 높습니다. 작은 증상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 속 예방 습관. 여러분, 암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위험을 낮추는 습관은 분명 존재합니다. 정기검진. 60세 이상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가공식품, 과도한 고기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잡곡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라도 꾸준히 하면 면역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금연과 절주, 담배와 가음은 모든 암의 위험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는 암 발병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명상, 호흡 운동,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종양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암은 절대로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부위의 가려움, 종아리 등, 두피, 가슴, 항문과 생식기, 손발. 이 신호들은 모두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SOS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가려움이 암이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라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는 것이 그때 진작에 갔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가려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관심과 조기 진단이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한 내일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